위해서 1년에 한 서너 달 일했을 텐데 서너 달 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소득 차이가 25만 원밖에 안 나니까 그 사람도 분통이 터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23%까지 575만 원을 벌던 소득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은 더 이 새로운 이 선별소득보장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 더 나은 제도가 생깁니다. 뭐냐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600만 원을 받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이죠.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실업자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600만 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유지될 수 없는 제도죠. 어쨌든 계속 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장소득은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은 한 16조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던 소득이 1년에 23%까지가 16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23%까지는 600만 원씩 받겠죠. 나머지는 받는 건 없죠. 이제 실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기여금을 내야죠. 이때 들어가는 돈이 38조 원인데 38조 원을 소득에 비례해서 낸다면 사람별로 이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100%는 6,600만 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거 합치면 38조 원이 되고요. 그러면 순부담이라는 건 여기 이제 받는 게 600만 원이고 내는 게 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순수혜죠. 쭉 600만 원씩 순수혜자가 되고 24%부터 순부담자가 되어서 38조 원의 순부담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처분 소득은 여기서 요 시장 소득에서 세금 낸 걸 빼고 받는 걸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선별 소득 보장의 효과고요. 23%가 순수혜자가 되고 그때 들어간 필요한 금액은 38조 원이 되고요. 진익에서는 원래는 0.5515에서 0.5168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소득은 16조 원이 줄어들게 되죠.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600만 원을 줍니다. 명목적으로. 그러면 들어 필요한 재원이 167조 원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시장소득이 줄지 않기 때문에 시장소득은 그대로 되겠죠. 일을 하면 600만 원 더하기 뭐 이렇게 뭐 31만 원 이렇게 더 받으니까요. 자기 소득 더하기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장소득은 줄지 않고 167조 원이 되는데 167조 원을 자기 소득의 비례세로 기여를 한다면 이렇게 거두면 167조 원이 거칩니다. 그리고 이게 똔똔이 되죠. 여기서도 똔똔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순부담이라는 걸 보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600만 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자기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을 내는 제도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상계합니다. 상계하고 나서 이게 플러스인 사람들은 결국은 순부담자죠. 순부담자의 소득을 다 합해본 겁니다. 합해보면 66조 원입니다. 167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은 주고받을 뿐이에요. 67조 원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돈입니다. 순부담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고 이렇게 보면 이 순부담액은 여기서는 38조 원이 순부담액인데 국민소득이 16조 원 줄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할 때는 합해서 54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3%에게 600만 원을 이렇게 보장하는 그 제도는 54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데 모두에게 600만 원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66조 원의 순부담이 생기는 거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66%를 순수혜자로 만드는데 50% 번째를 보면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 2천만 원은 거의 연소득 2천만 원이면 거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변은. 그러면 선별소득보장은 그 50% 번째도 순부담자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실업자에게 도와주는 제도라는 꼴이 됩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50% 번째를 넘어서서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6% 번째, 그 거의 모든 비정규직은 다 받는 돈이 많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기본소득은
이렇게 오해와 달리 167조 원을 걷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걷는 돈은 66조 원이고요. 66%를 순수혜자로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의 한 58분쯤 돼서 지금 이 정도로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혹시 사회자님께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예.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그래 먼저 그 지정 질문 하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지정 질문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 가운데 기본소득이 이렇게 보장되는 복지국가, 미래에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을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국민 1인당 30만 원으로 이렇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기본소득을 30만 원씩 보장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180조 원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으로 보면 514조, 국가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이렇게 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했을 때 국민 1인당 기본소득 30만 원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현재는 감당 가능하지만 이게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야 그 안정성을 이렇게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1인당 30만 원은 제가 이렇게 평소부터 좀 주장하던 바인데요. 얘기하신 대로 예산은 우리나라가 현재 한 500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180조 원을 더 걷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은 내고 받는 겁니다. 내고 받으니까 실제로 요 모델에 따르면 167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를 더 걷는 거거든요. 더 이렇게 이전시키는 건데 이렇게 이 가계 사이에 이전시키는 건데 실제로 주고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요. 한 90조 이하가 될 겁니다. 180조 원 중에서.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180조 원을 정부에 뺏기고 못 받는 게 아니라 가령 이 가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보시면 정부에서 만약에 180조를 내십시오. 180조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한 덩어리는 이익도 손해도 아니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80조를 내면 정부 마음대로 쓸게요. 이러면 이제 반대하겠지만 하나도 안 쓰지 않고 그대로 다시 당신들한테 다 돌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요인이 되는 건데요. 1인당 30만 원은 지금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생계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받는 이 사람 생계급여액이 4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공식으로 보면 1인당 50만 원씩 받아야 되고 3인 가족이면 130만 원 받아야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액을. 실제 지출액을 보면 생계급여가 4조 5천억 정도 되고요.
150만 명 정도 받기 때문에 월로 제가 숫자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이 숫자는 맞습니다. 지금 평균 수급액이 월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실제로 보장하고 있는 월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거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죠.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충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이제 그 수준에 맞춘 금액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올해 국민소득은 2,000조쯤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뭐 1,900조 원은 그래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